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백외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1950년대 성북구와 관련된 사건, 인물, 시설에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바로 오늘은 1960년대를 좀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사진 5장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네, 네. 60년대 네.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없었습니다. 근데 60년대는 뭐 굵직한 사건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1960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뭘까요? 4.19 혁명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960년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4.19 혁명 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발산되면서 60년대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종합 아파트 설명하면서 최초의 민간 아파트 준공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을 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네. 독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탄압을 하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또 네. 학생들이 예. 들고 일어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마산의 김주열 열사부터 해가지고 뭐 대구 학생들 하면서 서울 지역에는 고대 학생들은 4.18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고대 먼저,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백 과장님. 하루 먼저 저기 시내로 진출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고 고대 학생들 아니면 출신 분들 얘기하면 예. 4.19라고 얘기하면 막 혼내더라고요. 백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백 과장님도 4.18로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은 4.19를 먼저 기념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혁명으로 예. 퉁칩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주요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또 고대나 다른 대학교의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4.19와 관련된 학생 시위의 장소들이 네. 성북구가 거의 뭐 7, 8할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성모문화원에서 학술회의를 열기도 했었는데 뭐였죠?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 저한테 질문합니까? 네. 이제 성북에서 혁명의 북을 울리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게 정했냐면 해화동 로타리에 네. 이제 고등학교도 있고 해화동 성당 있고 있는데 네. 4.19 혁명, 뭐 네. 횃불 여기에 뭐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성북구에서 일을 하는 저로서는 성북구가 4.19의 어떤 주요 활동 지역인데 아무런 기념물도 없고 표석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화도 나가지고 횃불인가 북을 두드리자고 했나 예, 하여튼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4.18 고대 시위도 있지만은 4.19 당시 그 19일 당시에도 중고등학생들이 다 성북구에서 모여가지고 막 시내로 진출하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중고등학교 한번 열거를 예, 한번 예. 해보시죠. 그때 한성 여자중학교 여고가 있었고, 한성여중여고, 예, 경동 경동, 중고등학교가 있었고요. 네, 용문, 또 용문도 예, 있었던 것 같고, 대광은 뭐 성북구는 아니지만은 그쵸. 예, 이제 거의 이제 뭐 성북 권역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홍대부고도 예전에는 예, 성북고 성북 아니었나요? 고등학교로 돼 있어서 다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나온 학교가 더 이상한데 네, 그렇습니다. 다 나왔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어떤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자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일어나면 누가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 나중에 또 일어나서 네, 네. 따라오고 했던 거고. 그래서 4.18 이제 고대 학생 시위가 있어서 네. 당시에 그 의사당이 이제 지금 시의회 건물이었잖아요. 예,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가서 시위하다가 네. 돌아오다가 정치 깡패에 의해서 네, 기습 네. 공격을 받고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다음날 4.19로 더 확장이 예, 되는. 그렇습니다. 그게 신문에 그쵸? 보도가 되면서 막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준비한 사진 한 장은 좀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데 한성여중 2학년 2반으로 다니고 있던 진영숙 학생의 묘입니다. 지금 네. 4.19 묘역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하다가 또 이렇게 어, 순국이 됐는지. 이분은 지금 보문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4.19 혁명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같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북 지금의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시다가 이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그때 돌아가시고 말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미아리고개 네. 쪽으로 가다가 버스를 타고 차량을 타고 시위를 하다가 네. 경찰에 이제 총에 맞아서 네. 희생이 됐던 예. 그런 사례인데 그래도 4.19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던 순국 선열 중에서 유일하게 네. 남겨진 그 유서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남겨져 있는 분이 바로 진영숙 학생의 네, 글귀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거리로 나오기 전에 네. 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드리는 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놔두고 나왔다고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유서가 지금도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음.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학생들이 배우고 저는 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의 나이면 지금 오늘날에 15살 나이인데 네. 그 글귀를 보면 어른보다도 더 성숙하고 예. 또 그 죽음을 암시를 하는 멘트도 있고 네. 또 이때가 아니면 안 한다, 꼭 네,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너무 비장한 그 네.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진영숙 학생과 관련된 표석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네. 아쉽네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예. 4.19 묘역에 안장되어 있고요. 네. 우리 성북구는 우리 진영숙 학생을 또 잊지 말아야 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4.19 묘역인데 예전에 우리가 동구여자 중학교 학생들이랑 뮤지컬 동아리 페임인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같이 네. 진영숙 학생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을 네. 만들었었는데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간을 네. 달리는 소녀였는데 그런 제목. 저도 그거를 이제 제작에 관여를 해서 그 끝날 때 거의 2시간 작품이었는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중학교 학생들의 시선으로 60년도에 짜장면 값이 얼마고 그 당시 유행가가 어떤 노래가 있었고 노래는 어떤 노래가 유행을 했고 그런 생활 조사를 또 시키고 또 진영숙 학생의 묘역을 직접 가서 예, 그렇습니다. 또 참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같이 짰던 네. 그런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런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다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교육을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고 있는 게 또 네. 한탄스럽네요. 네. 청소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연극을 했다는 경험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는 굉장히 큰 자산으로 이렇게 작용할 것 같아요. 네네. 청소년들이 이런 예술 교육에 많이 참여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북구랑도 가까우니까요. 버스도 종점이 4.19 묘역 쪽으로 네, 가는 버스 노선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선선해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네. 교육상 네.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한 현장인 네. 4.19 묘역을 방문하는 것도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네. 근처에 또 근현대사 기념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거기 민주열사라든지 독립운동가 묘역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신익희 선생님 묘역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저기 파리 갔었던 누구였어요? 김규식인가? 이준열사? 이준열사. 예, 거기 묘역도 있고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네. 야, 요거는 우리 성북구민들 아실 것 네. 같아요. 뭐 트로트 노래 때문에 요 노래가 또 유행됐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렇습니다. 예. 요 사진은 전국적으로 네, 유명한 노래죠. 네. 요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인가요? 이건 1964년에 네.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아리 고개 구름다리 쪽이죠. 예, 그쪽에서 저쪽 도남동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야,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예. 도로도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예, 비포장 도로 같이 이렇게 네. 돼 있고 양옆에 주거지 같은 예, 집들이 예. 따닥따닥 놓여 있고 예, 그렇네요. 이게 64년이면 와, 진짜 오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60년 60년 예, 가까이 돼 가네요. 60년 전이네요. 네, 네. 예. 이때가 고가도로가 준공이 된 사진인 예, 거죠?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가 너무 가파르고 좁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다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충분히 그런 인구들을 수송할 만한 이렇게 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아리 고갯길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높이를 낮춰야 되겠다.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성신여대역 태극당 있는 데까지가 전차 종점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차들도 사라지고 버스 노선 체계 정비, 예. 도로망 확충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다닐 때만 해도 정릉에 사시는 분들, 기름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태극당 전차 종점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다 집으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남동까지가 일단 본격적인 서울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미아리곡의 외곽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미아리 점성촌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또 고가 있고 또 고개장 예. 뭐 예술 활동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있고 되어 있는데 또 미아리곡의 또 역사가 또 많이 있으니까 예. 한국 전쟁 관련해서도 예, 창동 미아리 전투도 있고 오늘날에도 미아리고개가 있는데 미아리고개라는 주제로만 해도 역사 탐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기름동에 학교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맨날 이렇게 고개를 넘어갈 텐데 네, 네. 미아리고개가 무슨 의미인지 예. 음. 저마다 의미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 네. 사진 또 보도록 하죠. 예. 이 사진 또 뭡니까? 이 사진은 이제 성북구의 가장 동쪽에 있는 네. 석관동의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야, 제가 1968년. 네. 68년도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신문 네. 기사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석관동이라는 호칭을 안 부르고 석탄동이라는 호칭을 예,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공장이 많았나 봐요. 예. 그 연탄 공장이 한 7개 이상이 여기 뭐 석관동에 삼천리 뭐 이런 데도 예, 근처에 있었죠. 삼천리 뭐 7표라는 연탄 공장도 있었고 예, 그때 동원 연탄 공장 예, 아. 예. 그런 공장들이 이제 여기가 그 경의선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의선 철도가 이렇게 합류하는 옛날 지점이기 그 광운대역, 성북역 예, 예. 이렇게 연결되는. 예, 예. 그쪽이었기 때문에 기차를 그러니까 태백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차를 잘 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석관동 이문동 지역에다가 연탄 공장을 쭉 세웁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 서울 시민한테 연탄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연탄을 많이 찍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석관동을 골라서 여기다가 연탄 공장을 만든 거죠. 야,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어릴 때 이 지역은 안 살았지만 연탄으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밥할 때 불로써 보일러의 역할로서 예. 물 세수할 때 물 추우니까 네, 겨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연탄 위에 뭐 달고나 같이 이렇게 예. 내어 먹고 진짜 연탄으로 모든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다 연탄을 썼으니까 항상 네. 연탄이 이게 꽉 차야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랑 연탄이 있어야지 네. 겨울을 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연탄 나르는 게 연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탄 차가 집 앞에 오면은 그 내려다가 골목마다 골목까지 창고까지 막 이렇게 과장님은 기억나세요? 저는 예. 이렇게 이 집게 같은 걸로 예, 막 예, 4개씩 예. 찍고 어릴 때 예, 기억나는데 예, 그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 뭐 자녀분 있고 저도 따라 있지만 꼰대 소리 듣고 무슨 연탄이나 네. 떼라고 그러면 딸아이가 그러는데 번개탄도 막 이렇게 맞아요.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겨울에 또 눈이 오면 골목마다 예, 예. 미끄러우면 그렇습니다. 제설의 아, 역할을 또 연탄재로 예, 또 예. 했던 예. 기억이 너무 나네요.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그렇게 됐네요 어느덧.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관동이 진짜 이문동 옆에 이문동까지도 예, 다 맞습니다. 연탄 공장이 많았고 아무래도 환경 오염에 대한 공해도 많았을 거고 예, 또 그렇습니다. 차량 기지 문제 때문에 석관동 주민들은 계속 예. 희생만 그렇죠. 강요당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형국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당시 서울 인구가 한 600만 됐다고 하는데 600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석관동 분들이 많이 희생을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 석관동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청사도 있었기 때문에 의릉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또 엄청나게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줬다고 합니다. 예. 제약이죠. 또 예. 뭐 군부 이렇게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비공개 공간이니까. 예, 예. 또
그냥 가는 사람을 또 이렇게 잡아다 세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무서운 공간으로. 예, 예. 그래서 석관동 주민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석관동 또 장이동 새롭게 또 네. 발전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주민들도 또 민주 시민으로 네. 계속 발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화이팅을 네. 외쳐봅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68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막 뒤흔든, 시끌벅글. 예. 거의 세계를 뒤흔든 사건일 그쵸. 수도 있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소수의 몇몇 예. 특수부대가 예.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네,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걸 68년 이제 새해에 일어난 진짜 큰 사건인데요. 그 아마도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을까, 북한과 관련해서는. 예. 네. 예, 그런 사건이 1월 22일 날 68년 1월 22일 날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1.21 사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김신조 라고 하는 이제 무장 공비. 그러니까 북한 특수부대가 이제 휴전선을 뚫고 이제 청와대 바로 턱 밑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완전 다 뚫렸던 거죠. 뭐. 예, 거의 청와대까지 왔어요. 지금의 이제 어딘가요? 부암동 지나서 자하문 그까지 다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종로 경찰서에서 이제 부대가 파견됐는데 종로 경찰서장이 네, 이렇게 직접 탐문도 하다가 또 순국하시고, 순국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무장 공비가 이제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거의 이제 북악산 일대, 북한산 일대로 다 흩어졌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서 무장 공비를 추격했고 다 사살했다고 합니다. 네, 한 분만 딱 남기고. 그렇죠. 김신조만 살았고 예, 예. 지금 그 무장공비의 그 총탄 흔적이 사진으로 지금 나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이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서 성북구의 경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뭐가 어떻게 바뀌고 생겼나요? 예, 이제 무장 공비가 이렇게 뚫렸다는 것 자체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서울을 이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서울의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두르는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북악 스카이웨이인 거죠. 네. 그래서 부암동부터 미아리 고개까지 그까지 이제 길을 내게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1, 2 사태가 1월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곧바로 시작을 예, 하는. 바로 시작해서 준공도 네, 9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예, 그 해에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예, 일단은 스카이웨이 도로망이 지금 생겼고 네네. 스카이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스카이웨이가 지나는 곳에 이제 성북동, 정릉동 쪽에 이제 불량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철거하게 한 다음에 스카이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도 스카이 아파트 사라졌지만 정릉에 스카이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입주권을 주었던 것이죠. 지금도 남아 있는 단지는 교수 단지 아닐까요? 예, 예. 교수 단지도 이제 그때쯤 이제 정릉동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1, 2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너무 건물 높이 지지 말라. 그렇게 수방사에서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건물 높이 지게 되면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군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관총 각도에 맞추어 가지고 건물 각 그 층수를 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또 김신조 사태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제대하고 나서 예. 편성이 되잖아요. 내 의지와 예,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뭐가 생기죠? 향토 예비군에 이제 소속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백신 혜택을 네. 또 예비군의 자격으로 민방위로 민방위로 얀센을 맞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백과장님? 그렇습니다. 네. 야, 딱 그 향토 짤짤하게 예비군이 써서, 이제 네. 이렇게 그때 창설이 됐고. 되고 뭐 교련 수업도 시작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주민등록 번호도 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다 발부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주민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일련의 관리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총탄 작업 보려면 또 북악 스카이웨이 지나가다 보면 또 예, 숙정문 쪽에서 이제 팔각정으로 약간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김신조 루트라고 이렇게 등산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하고는 달리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한번 단풍 구경할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단풍 구경 가시면은 네. 정말 좋은 구경하실 수 있고 사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시고 네.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산보하시고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이안 가시는 거 역사의 현장의 길을 네. 테마를 예. 딱 이렇게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보고 운동도 하시고 예, 예. 역사 공부도 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호경함은 한 숙정문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준비한 사진인가요? 마지막 네. 사진인데요. 여기는 딱 사진만 보면 우리 구민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무슨 산이고 어디 네. 위치고 무슨 건물이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예.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천장산이고요. 잠시만요. 예. 천장산이면 장이석간동도 연결되고 월곡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예. 고대 뒤쪽도 연결되고 그런 지역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홍릉이랑도 가깝고. 예, 예. 홍릉 임업시험장, 그러니까 지금 수목원이죠. 예. 네네. 그렇게 있는 산인데요. 네, 여기 뭐가 어, 들어섰나요? 여기에 이제 이 천장산의 이렇게 서쪽 지역은 이제 월곡동에 이제 들어가는 네. 지역인데요. 네. 그 월곡동에 1969년에 키스트, 지금의 한국과학기술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네. 키스트와 카이스트와 막 이런 거 엄청 네. 헷갈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또 요새는 또 뭐 울산, 광주 뭐 또 예, 예. 지역에도 뭐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지스트. 잘 모르겠더라고. 키스트 뭐 예. 키스트. 키스트가 생겼다는 거죠. 키스트가 키스트. 예, 처음 이렇게 준공이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연구 시설이 대전에도 많이 있지만은 네. 여기가 이제 중심 연구 시설이 되었는데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 뒷받침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존슨 대통령과 거의 뭐 딜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보낼 테니 미국에서는 우리 과학 기술을 지원해 달라. 예,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미국의 바텔사 이제 전화 예, 유명한데. 네, 바텔사에서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음. 이제 공사를 해서 이렇게 과학기술원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의릉도 옆에 있고 홍릉 지금 홍릉도 예. 있고 저기 키스트 말고도 뭐 산림 관련된 거 네, 국방과학 뭐 예. 오만 연구소들이 그렇습니다. 다 있던데 지금. 예, 여기가 일대가 거의 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음. 이제는 또 중앙정보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또 일단은 건물을 짓기 좋았고 이제 서울 시내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딱 여기가 최적 부지다라고 그래서 생각했던 이게 것이죠. 지명 유래로 봤을 네. 때 천장산 기슭이잖아요. 예. 하늘에 감춰져 있는 곳이 바로 천장산이라는 이름인데 네, 예. 그 이름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감춰진 시설들이 이렇게 네, 쫙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예, 예. 좀 소름 돋네요. 그렇죠. 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잖아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에 딱 맞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사진 속의 장소들을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네, 그 보시면은 음. 이제 천상산 일대 지역이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공 사진 찍을 때는 키스트만 찍어야겠지만 네. 주변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좌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학교가 하나 보이는데 운동장이 있고 보이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서울 상대 건물입니다. 예, 지금은 서울 사대부고가 들어서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상대가 여기에 이제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대학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정릉천 오른쪽으로 이제 천장산을 끼고 철도가 하나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게 네. 바로 경춘선 아까 철도입니다. 얘기 나왔던 예. 경춘선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제기동에서부터 음. 춘천까지 연결되는 그 선로가 아직 남아 있는 모습이고 네. 또 멀리 또 보면은 이제 동덕여자대학교도 월곡동 보입니다. 쪽에. 예, 예. 네. 그래서 동덕여자대학교 산이 있는데 다 완전히 나무도 없는 예, 그 산인데요. 빡빡산이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돌산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아니 성북구는 음. 이 바위산이 많아가지고 기름 뉴타운 쪽도 다 뭐 예, 큰 돌산, 맞아요. 그쪽에. 작은 돌산, 예. 괴운산자라도 다 돌산, 예, 예. 돌산. 그 돌산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 다 바위, 돌 예. 이거야. 종암, 안암 그렇습니다. 뭐 예. 야, 바위를 깨고 살았던 사람은 개척 정신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개척 정신. 그래서 우리 백예준 과장님도 20살 청춘부터 이 돌산 주변에 계속 그렇습니다.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또 돌산이 옆에 있으면 또 기도 이렇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이제 장위동의 이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동방 주택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사진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요 네. 사진은 어디서 또 이건 그 키스트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50년이 됐잖아요. 얼마 네. 전에. 50년사. 예, 50년사 그 사진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네, 네.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참, 이렇게 또 60년대를 지금 사진 5장으로 쭉 보니까 네. 4.19도 있었고 또 미아리 고개와 관련된 뭐 이야기들, 그다음에 석관동 석탄 공장 관련된 내용, 김신조 사건, 또 뭐 키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50년대, 예, 60년대.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성북구에 지금 토박이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 이런 네.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저도 60년대 생이 아니니까 잘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정말 고생하신 우리 대 선배님들 네. 예, 사실 또 네. 마음이 좀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뭐 IMF를 겪고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긴 하지만은 이 50, 60년대 사셨던 분들이 정말로 세계적인 사건들을 겪고 이렇게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시면서 이렇게 성북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그 어르신들께도 고마운 마음이 문득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엔 또 네. 70년대, 80년대 해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면 70년대를 좀 예. 5장 이렇게 그래도 나눠서 될 해도 것 될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예, 예. 네. 아직 준비도 안 어떤 했죠. 뭐.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사건이야 준비해야 될것 많았죠. 같아요. 네네. 네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70년대 아 예. 예, 이게 나이가 또 이제 노출이 되긴 이제 하지만 뭐 기억에 들어오는 네, 시점이, 네. 예, 그때부터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딸아이 키우고 우리 백과장님 딸아이 키우지만 한 반의 인원수가 그래서 와 저희 때는 막 63번까지 네. 있었는데 네. 반도 한 10몇 번까지 예,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70년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년대 그리고 60년대를 살펴봤습니다. 네. 앞으로 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요새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이르기까지 한번 쭉 사진을 통해서 성북구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아직도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백신 네. 접종률을 좀 더 높이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우리 시민들, 성북 구민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북 구민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방역 수칙 꼭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네.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